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통시장에 있어서 디자인의 미래 방향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렵게 오늘 각계의 교육계라든지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대표님들 모시고 고견을 좀 듣는 시간인데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교육대학 미술교육과 정원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부산 영상대학 디자인학부 권영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디자인 폴로 대표이신 조현주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현주입니다. 사실 이제 이 포럼이 있기 전에 두 분의 교수님과 박사님 모시고 저희가 이제 부천 상동시장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격적인 이 포럼의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각자 교수님들과 박사님들이 보신 이 시장에 대한 그 디자인적인 견해라든지 또 문제점 혹은 좋은 점 이런 것들을 정은일 교수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가격 표시라든가 상품 디스플레이, 홍보 수단이 약간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점들을 느꼈습니다. 예, 여전히 뭐 저희 시장뿐만 아니고 전통 시장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방금 교수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선돼야 될 큰 전통 시장의 과제라고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권영훈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저는 오늘 상동시장 처음 와봤는데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시장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 네. 행렬로 해서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뭔가가 디자인적인 솔루션 또와 같은 부분에서 재밌는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저희끼리는 장대 시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약간 너무 긴 것들이 시장의 이제 큰 장점이자 조금 불편한 부분도 된다는 지적들이 있어 왔습니다. 조현주 박사님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에 가는 마음과 일반 대형 마트를 방문하는 마음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와서 사람들이 조금 소란스럽지만 왁자지껄하게 떠들고 왔다 갔다 하는 흥정하는 소리들을 듣고 여러 가지 냄새가 섞이는 그런 맛도 있고 해야 되는데요. 부천 상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녀본 어떤 시장보다 훨씬 더 오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갖고 있는 소지가 있는 시장이다. 이곳에서 무엇인가 조금만 솔루션을 집어낸다 하더라도 성과가 날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포럼은 한 4개 정도의 큰 카테고리를 가지고 여쭙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대형 시장이든 뭐 몰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판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에서는 이 진열 문제. 두 번째는 시장 홍보는 뭐 굉장히 중요한 디자인의 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포장이라든지 브랜딩 뭐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아까 언급했던 대로 상당히 긴 구조의 시장이고 점포 수는 한 150여 개 정도, 영업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좀 디자인 소외 지역이 아닌가 전통시장이라는 게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150개 점포의 점포주들이 다 다른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자인 정책을 통일되게 한다라든지 또 아무리 좋은 디자인 의견들이 있고 활동을 하더라도 사실 시장이라는 현장에 대입하는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방문객이 시장에 가는 것은 깔끔하게 정리되고 통일된 디자인, 통일된 아이덴티티를 꼭 보러 갈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조금은 혼란스럽지만 그 안에서 그 시장만의 톤과 맛이 좀 느껴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시장을 한번 둘러보니까요. 네네. 분명히 이전부터 이 시장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특히 간판 개선이라든지 네네. 아니면은 매대 개선이라든지 바닥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사업들의 시점들이 시행한 시점들이 다 다르다 보니 관리하는 어떤 연륜이라 그래 연식이라고
있고 해야 네. 되나요? 그것이 다 달라서 어떤 것들은 그야말로 세핑 네. 보이고 어떤 것들은 먼지가 잔뜩 끼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들이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서 디자인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디자인한다고 할 때 새로운 채널과 이전 것이 또 혼재되어 있는 상황보다 그 이전에 있는 것이 얼마나 잘 관리가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시장의 상인들 각각 상점의 특성상 시장에는 되게 유동적인 정보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 정보라든지 아니면 원산지 정보 아니면 여러 가지 메뉴 정보가 다른 어떤 곳보다 좀 빨리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조그만한 형태의 예쁜 칠판 형태라든지 아니면 예쁜 보드 형태라든지 해서 언제든지 쉽게 상인들이 숫자나 문자들을 고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드리면은 오히려 관리도 편하고 처음에 만들어낸 디자인 아이덴티티도 계속 지속할 수 있고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향후 이런 디자인 그 설치물에 대한 관리 주체를 어떻게 우리가 정하고 관리할 거냐 이런 문제를 하나 말씀해 주셨고요. 제 사견으로는 좀 많지 않냐 정보가 시장에. 첫 번째 문제는 정보가 전달 안 된다는 문제하고 두 번째는 경우에 따라서 좀 피로도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교수님께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POP 같은 경우에는 통일성도 있어야겠지만은 각 그 점포마다의 그 독특한 아이덴티티나 네네. 그 독특한 그 특성 네. 이 두 가지 요소를 이제 만족시킬 수 있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네. 특히 이제 그 공산품을 취급하는 점포도 있고 야채나 네. 뭐 생선이나 젓갈류나 뭐 이런 반찬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이렇게 그룹핑이 돼가지고 네. 그 POP도 좀 전략을 세워가지고 몇 가지 카테고리를 정해가지고 디자인 전략을 좀 세우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많은 가다한 정보가 시장에 있다 보니까 내가 정작으로 해야 할 그런 이제 그 메시지 예. 것들이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시장 정보 관리를 좀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은 뭐 없을까요? 제품의 영역별로 다른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놓는 게 좋겠다. 너무 동감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디자인적인 솔루션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생선이면 생선, 아니면 야채면 야채, 공산품이면 공산품의 캐릭터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컬러별로 그룹핑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하죠. 예,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확대되다 보니까 그 아이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조그만한 소그룹에서도 아이콘을 만들기도 하고 학교에 있습니다. 네. 상품의 이미지라든지 가게의 각 점포의 어떤 이미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 상동시장만의 아이콘이나 네. 이모티콘을 만드는 거 네. 굉장히 재밌겠다. 어차피 나중에 홍보의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그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활용이 충분히 가능한 아이템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부천 상동시장의 이제 핵심 키워드는 행복입니다. 행복.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캠페인 버튼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상인분들에게 이제 배용을 하게끔도 하고 이래서 뭐 반응은 좋습니다. 특히 그 소비자들이 보고 재미있어 하고 이래서 지금 그런 맥락으로 좀 유사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은 시장의 환경, 특히 이제 위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시장을 내가 애용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그 판단 척도가 되는데요. 위생 관리 이런 것들 어떻게 할 거냐. 요새 왜 오감 마케팅이라는 말을 많이 네네. 하지요. 보여지는 것 플러스 뭐 먹는 거, 그다음 미각, 촉각, 특히 후각이 되게 중요하고 시장에서는 후각에 되게 민감하게 됩니다. 맛있는 음식의 냄새도 나지만 말씀하신 조금은 부정적인 냄새도 나기도 하고요.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하시죠. 허브 화분 네네. 한두 개는 별로 냄새가 나지 예. 않지만 너무 적어도 재밌는 아이디어네요. 네. 네. 여러 개의 화분이 같이 레몬그라스라든지 네. 라벤더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은 길거리 지나가도 항상 이거 무슨 냄새지 하고 네.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캠페인 아니면은 어떤 지원 사업으로라도 가서
각각의 매대마다 허브를 몇 개씩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면은 전체적으로 화분의 총량이 많아지니만큼 전체 시장의 이 후각적인 아이덴티티도 좀 네.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더 친환경적인 시장일 것 같은 이미지도 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제 용기 내라는 이런 캠페인도 하고요. 또 프로모션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외부에서는 요즘 이제 용기를 가져오게 되면 상품의 금액을 깎아준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지 같은 것들이 지금 새카만 비닐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결국은 재활용 같은 데 소재를 좀 써야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래서 시장을 친환경화 할 수 있는 지금 뭐 허브를 한다는 이런 말씀 되게 이제 기발한 정말 아이디어라고 생각되는데만은 친환경적인 어떤 접근을 할 때 이 검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용자의 관점에서 보면 불편하나요? 네네. 불편하지 않느냐 또는 그리고 업주의 입장에서는 또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 불편하고 비싸면 사용을 하지 않는 네.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뭐 여타의 어떤 다른 네. 시장들을 가보면 봉투를 가져오시면 네. 나중에 뭐 티켓을 발급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뭐 5% 또는 몇 % 깎아준다든지 DC를 해준다든지 그런 정책들을 쓰고 있죠. 그런 것들은 또 이제 우리 시장 내부에 상인들의 어떤 전체적인 의견이 수립이 되어야 될 부분은 네. 있겠지만 필요할 것 같고요. 조 박사님 그 오감 마케팅에 네. 이건 오늘 돌아보면서 눈에 들어왔던 것은 일단 시장에서 불쾌한 요소가 없어야겠다. 네. 두 번째가 우리 5가지 감각 기관에서 느껴지는 위협적인 요소가 없어야겠다. 네. 두 가지였는데 한 가지 불쾌한 부분에 어떤 냄새라든지 이런 네. 부분에서 조박사님 좋은 솔루션을 제공해 주셨고 위협적인 요소는 저는 아까 봤을 때는 조명 설치대 네. 좀 불특성이 있고 네. 그다음에 좀 위협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보존되면은 시각적으로 편안함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판매대가 좀 침범을 해서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이 이렇게 커브를 돌 때 네.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까지 확보하고 있는 네. 매점들 네. 그런 부분에서 위협적인 요소들은 네. 제거가 되는 것이 네. 이용자를 위한 네. 부분에서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역시 이제 뭐 그런 사례도 빈번히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이용자 고객께서 이제 보행 중에 그 상품 진열대가 너무 앞으로 많이 나와서 불편하다 이런 이제 지적 혹은 뭐 컴플레인, 민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시장에서는 영원한 하나의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 그 유지해야 될, 관리해야 될 그런 거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사거리가 만나는 뭐 저희 시장도 그렇지만 현재 대부분 아주 시골을 빼고 전통시장들은 대부분 이제 도로에 이렇게 지붕을 얹어서 실질적으로 구조는 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행자와 차가 꼭 다니게 돼 있겠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보행 권리를 지켜주는 것도 전통시장이라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 훨씬 이전에라도 지금 보행 권리를 확보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한 도리다. 대형 몰이라든지 큰 점포와는 달리 디자인 정책을 일관해서 적용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구조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서두에 또 역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50명의 각기 다른 상인이 모여서 이제 큰 시장이 만들어졌는데 각자 점포에 브랜딩을 하는 거는 각자 점포의 몫이지만은 이제 그것마저도 지금 브랜딩이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디자인이 뭐 미학적으로 무엇을 이렇게 이쁘게 보이게 한다, 혹은 기능을 개선한다, 다양한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어쨌든 간에 중요한 판매 수단이 되고 저는 디자인이 고객들에게 신뢰를 주는 어떤 활동이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리는 게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품이라는 게 있다면 그 상품의 브랜드라는 게 네. 결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는 브랜드는 이제 기업들이 하는 걸로 이렇게 일반화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제품이라는 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은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개인도 하나의 브랜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좀 훌륭한 먹거리, 좀 뛰어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꽤 많이.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각자 가지고 있는 상품을 브랜딩할 때 지금 사실은 이제 상인분들이 워낙 바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랜드 관리를 잘 몰라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브랜딩을 한다는 것 자체 현실은 굉장히 어려운. 그러나 이제 이 시대가 많이 변했고 지금 뭐 거의 말하면 저희가 이제 OECD 12국가에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의 제품도 각자 브랜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네. 시장의 브랜딩을 어떻게 좀 관리할 거냐, 아니면 각자가 어떻게 해야만 상인들이 인식 변화를 좀 하게 할 거냐, 뭐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각의 150개에 대한 정보가 각각 브랜드를 갖고 있지만 대표적인 브랜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냥 빨리빨리 나타났다 사라지는 브랜드가 있을 수가 있는데 모두 다 브랜딩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뭐 어떤 기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이라든지 그 점포에 들어가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정보 매체들, POP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시장 사업단에서 디자인력을 발휘하셔서 방문객들의 기억이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이벤트를 한번 하면 어떨까? 전통시장이 이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상품으로서의 장점들도 많습니다. 이를테면은 우리가 이제 그 대형 쇼핑몰이나 또 식당가 갔을 때 맛볼 수 없는 전통시장만의 고유한 이제 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그 일종의 뭐 상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하나의 이제 고객들에게 인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그 전통시장에서 브랜딩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좀 있으시면 상품의 종류에 따라 좀 틀리기는 해요. 유통이나 포장 보조가 그 정도 가능한 상품들은 지금 이제 충분히 온라인 정도 전국적인 지역의 로컬 시장에서 있는 상품이 전국적인 브랜드를 갖고 있는 네. 브랜드로서 전국적인 상품으로 네.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네. 케이스가 실제로 있었고 네. 그런 것들의 그 가게들을 네. 디자인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페이지이고 그다음에 아이덴티티 그걸 통해서 다시 이미지를 형성하죠. 네. 브랜드는 우리가 아이덴티티를 통해서 이미지를 지향하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형성해주는 홍보까지 네. 세 가지를 같이 해주는 디자인 매칭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가 아까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이 조금 벤치마킹해서 실제 적용해보면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시장을 다니다 보니까 재미난 걸 하나 발견했어요. 오리알을 파는 집이었는데 거기에 낙동강 오리알이라고 하는 그 재밌는 문구를 적어놔서 야 이거 참 재밌다. 그러니까 브랜딩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각 점포마다 사장님들께서 우리 제품을 좀 재밌게 표현할 수 있는 문구라든가 그런 아이디어 요즘에 무슨 트롯도 막 유행하고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이용하면은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전통시장에서 브랜드라는 게 기업의 브랜드와 이제 굳이 구별한다라면은 그 브랜드 자체의 접근이 좀 더 친근하고 또 소시민적이고 이런 데에서 왜 이래 답을 좀 찾지 않을 수 있겠냐는 교수님 말씀은 그런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용자 입장에서 시장 환경에서 우리가 좀 개선돼야 될 것들이 있거나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시골에서 자라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전통시장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백화점이나 마트보다도 상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 가격 경쟁력이라고 제가 네, 이렇게 네. 많은 전국의 시장을 돌아다녀도 상동시장의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네. 제품도 좋고 네. 환경적인 문제가 사실은 또 대두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가면 그 업장마다 다르겠지만은 네. 특히 이제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생선을 씻거나 물을 네. 갈거나 네. 또 간혹 그 부패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오페스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연구를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제가 하나 또좀 그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이 시식 코너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도 그렇고 젊은 분들도 그렇고 이 상동시장에 여러 가지 먹거리들이 있는데 네. 오늘도 제가 보니까는 그 몇 가지 시식 코너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식 코너들을 좀 다양하고 또 재밌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더 많이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통시장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모든 상행이 상품을 파는 데 있어서 홍보라든지 또 많이 팔기 위한, 잘 팔기 위한 이제 프로모션 이런 것들이 꼭 병행돼야 되는데요. 우리 전통시장에서 할 수 있는 이제 상품 판매 증진을 위한 프로모션 좀 고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전통시장이 결국은 주 고객층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젊은 층들을 전통시장으로 좀 이렇게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이용하는 SNS 활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인스타그램에 상품이라든가 네. 이용 후기 같은 것들을 올려서 네. 그런 해시태그라든가 이런 것들 이용하면은 업장에서 무슨 어드밴티지라든가 선물을 준다거나 뭐 가격도 다음번에는 뭐 싸게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 동선이 길다 보니까 네. 걸어 다니면서 그 시식할 수 있고 네. 또 이렇게 구경거리도 있을 수 있는 네. 그런 이벤트들도 좀 간혹 있었으면 네. 하는 생각입니다. 네.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부천 상동시장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시장이다라는 얘기들도 이제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프로모션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어떤 좀 방향이 있을까 그런 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여기 처음 와봤다고 얘기했는데 네네. 아주 독특한 시장과 네. 환경을 가지고 있다. 충분히 프로모션이나 마케팅 차원에서 이용할 필요가 있겠다. 네네. 요즘은 이제 불편한 것도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죠. 잘 활용을 하면 네.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리를 활용해서 네. 예를 들어서 뭐 노란 가운데 라인에 이제 몇 메다 네. 해서 당신이 뺄 수 있는 우리 네. 계단 올라가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칼로리 수명 단축. 칼로리 지수를 표현하고 여기서 한번 뭘 먹으면 네. 다시 칼로리 보충되고 해서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예. 재미있는 아이들. 네, 네. 그런 어떤 그 장치도 좀 필요하고 직접 소비자가 와서 실험할 수 있는, 인지할 네. 수 있는 이벤트가 되는 것 같고 네. 이제 부산에 있는 국제시장 같은 경우는 원래 네. 이제 메인 아이덴티티가 네. 부재시장이죠. 네네. 근데 요즘은 이제 실제로는 깡통시장이라고 이름을 갖고 있는데 네. 실제로는 지금 요즘은 이제 먹거리가 더 예. 강조가 되는 예. 메인이 되어 예. 상동시장도 네네. 메인과 서브를 조금 그러니까 보면 지금 현재는 애매한 것 같아요. 네네. 그것들이 어느 정도 확립이 되면 네네. 아이덴티티 차원에서는 추가가 되고 네네. 그것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이미지를 네. 만들면 굉장히 좋은 장소 네. 마케팅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것들을 제안을 해보기도 합니다. 부천 상동시장의 공간은 어쨌든 길고 또 주 고객이 이제 이 중앙 통로를 통해서 보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물건을 구매하는 그런 좀 독특한 형태의 시장입니다. 어쨌든 다양한 그 프로모션이라든지 또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걸 이제 핸디캡으로 여기지 말고 좀 장점으로 활용하자라는 거는 굉장히 가치 있는 가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시장 상인회와 사업단이 앞으로 많은 상인들과 논의를 통해서 정확하게 한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관광형 시장 유승 사업은 대개 이제 2년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로 2년째를 맞이했고요. 이제 저희 사업단에서 지금 문화관광형 시장 유승 사업으로 하는 것 중에 좀 대표적인 게 여기에서 한 1.5km 근방에 사람들이 이제 대중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공원이 있습니다. 부천의 대표적인 부천 이제 중앙공원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작년에도 이제 이런 사업을 했었고 올해도 매주 이제 우리 시장에 그 대표적인 음식을 가지고 나가서 실제 고객들이 거기서 시식을 해보는 시식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작년에 했고 올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호응이 좋고 저희가 좀 우려하는 것들은 이것들이 좀 얼마나 지속될런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지속성, 지금 많은 논의와 좋은 아이디어를 실행하기 위해서 계속 지속돼야 되는데 지속성은 어떻게 좀 일반적으로 이런 이제 재생 사업이라든지 커피 사업, 네네. 사업 주체가 이제 바뀌는 거에 따라
네. 사업의 성격이 바뀌고 네네. 영향들이 네.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 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그 DNA가 좀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네네. 하는 네. 바람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부분은 네. 제가 이제 이 사업을 담당하고 계신 네네. 사회자분께 네네. 강한 예. 이런 것들을 의견을 한번 제안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 큰 전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이 사업을 계속 이제 그 계승해서 받아서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지금 상인회와 부천 상동동 상인회와 상당히 그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게 있고 효율이 좀 높은 게 있는데 효율이 높은 사업을 계속 이제 지속하기 위해서는 상인회가 지금서부터 이제 같이 그것들을 해보고 또 저희가 이제 사업단이 근데 국비가 지원 안 될 경우도 그걸 할 수 있도록 상인 자체, 상인회가 자생력을 갖게끔 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저희 사업에서 굉장히 그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는 것 사업 중에 꼭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협업 체계가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향후 이제 이런 것들이 지속성 있게 잘 전개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전통시장의 디자인의 미래 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그 학계와 현장에 계시는 전문가를 모시고 포럼 형식으로 대담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전통시장의 상인분이나 저희 같은 이제 복지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는 아주 값진 의견들을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